네, 회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 쉬는 시간에 우리 교사님이 질문해 주셨고 우리 봉사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또 이제 천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다가 멈췄는데요. 네, 그거 먼저 말씀해 그게 주시고 그다음에 회화 제목으로 예, 갈까요? 네. 기사님한테 제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부마 사태 때 데모할 때 검사들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앞에 있으면 선동자고요. 뒤에 있으면 배우 인물이고 옆에 아무렇게 하면은 그 주변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듯이 그게 음, 결론적으로는 거기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그게 음, 결론적으로 공은 공이다. 근데 그 음, 이제 그 표현에 따라 가지고 앞에 음. 있으면은 선동자, 가운데 있으면 주동자고 앞에 네. 있으면 선동자고 뒤에 있으면 배우 인물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뭐냐면 데모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데모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게 공이라고 놓고 보면 뭐 아, 선동자든 주동자든 배우 인물이 예,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원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응, 그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응.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질문을 하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그 질문을 할 요지를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 잘 제가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공이 문제가 아니라 공을 전제로 한 무아를 지금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가 네. 이제 용수보살이 중도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무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공의 바탕인 것처럼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아니,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이제 우리 준비한 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안 하면 또 다른 문제 네. 생겼기 때문에. 네, 회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일체 중생의 재부재생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이 나오는 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한 우리로서는 마음 공부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바다에 해당하는 건데 강이라고 그럴까요? 바다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그 자리인데 자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이 자리 이론상의 이 자리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개구업사께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시고요. 예, 그 화면 끄고 계신 분들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사님. 큰 원사님이 가셨어요. 저는 가시는지 아, 몰랐어요. 그럼, 네, 예, 예. 일단 대수유무의 분별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 이렇게 두 가지나 나눠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과 아니면 또 하나는 여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진행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한테 어떤 의미?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대체 그게 어떤 화두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한 구절이라거나 뭐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렇게 또 예리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메모를 좀 해뒀는데. 그냥 말씀 제가 쭉 나눌게 그냥 할게요. 네. 네네네. 어, 그래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게 있지. 물아. 음, 상대와 나. 물아. 그래, 물아. 정말 이 자리를 잘 깨치고 나면은 물아의 구분이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오가의 소유가 되는 그런 말씀이신가? 한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작게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 분별이 없는 자리는
밤에 휴식 시간 같은 것 같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밤에 휴식 시간. 그리고 그분이 있는 자리는 낮에 활동하는 시간. 또 경계를 당해서는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바로 세우는 역할. 그 다음에 분별이 있는 자리로 가면은 경계를 당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 하고 다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기준. 그냥 혼자 이렇게 이 제목을 보고 그냥 너한테 실생활에 네가 어떻게 활용하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활용한다고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이색하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주제로 삼으면서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이 한 구절이 각자에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마음의 휴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초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나름에는 화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많이 이제 그런 이 자리에 대해서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으실 건데 그것이 뭐냐?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지내왔어. 그냥 뭐 참선도 하고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또 말씀을 좀 주실까요? 다른 분들 좀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화면 끈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 어떠실까요? 네. 제가 예, 말씀드린 이사님. 것들은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봉사님께서 진공묘유에서 시작해가지고 중묘유로 끝난다고 했는데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리연굴장에 대소유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대소유무하고 일어상 칠에 나와 있는 대소유무하고 우선 같은 걸로 놓고 보는데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이제 그것도 이제 연관시켜 봐야 되긴 하지만 이 자리라는 말씀이 참 잘 만들어 주신 단어인 것 같아요. 자리.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것이 가장 잘 듣는 것이냐?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잘 듣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처처불상이 되고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치환시켜 놓고 보면 결국 대소유무의 분별 없이 듣는 거구나. 그냥 듣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별이 없다라고 해서 전혀 지금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혀 지금 이것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대수임의 분별이 있죠. 생멸거리 변함도 있고, 언어 명상도 완연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탕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그게 함께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까 분별이 없다 이제 이것은 저기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앞부분은 이제 추후에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분별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각자의 마음 자리인가? 지금 이건 드러나 있는 거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 속에 옳다, 그르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것 없이 그냥 온통 듣고 있는가? 그 자리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문득 의사님 말씀 가운데 문득 그 불의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거기에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지 않죠. 떠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법계하고 이 사바세하게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법계가 따로 있고 사바세가 있다 그러면 법계 간 사람들은 그럼 사바세를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법계와 사바세가 공시가 아니고 같은 세계이고요. 이게 불의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서도 위에 서술한 부분하고 아래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같은 부분인데 그걸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암기는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찾고 그렇게 되는 우리 원불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불교가 다 마찬가지죠.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깨닫으려고 한다고 해서 또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왜 그럴까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하여튼 네, 그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또 화면 좀 켜주시니까 진짜 이거 천사님하고 이제 대장님 빼면 이제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네, 너무들 들으시려고만 하고 이어폰만 끼시고 이 마이크를 다 갖다 버리셨나 봐 지금. 네, 천사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타원님 지금 화면 끄시는데 우타원님한테 내가 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기다리세요. 천사님 시작하기 전에 뭐 맛있게 드시던데 뭐 드셨어요? 나 그거 참 궁금하던데. 아까 네? 시작할 때 맛있게 드시는데 뭐예요? 그 나눠 좀 주시죠. 좀. 아, 커피. 아니 뭐 막 씹어 드신 거, 씹어 드신 거 처음에. 아, 감자깡. 잠깐. 또 그 감자탕 맛있게 드시던데. 저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 이러면은 그 한참 직장 다닐 때 상대와 격렬한 토론을 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걸 뭐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나누고 이런 난장판의 토론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술 마시러 가요. 술 마시러 가면 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까 니 뭐 좀 미안하다 개사하면서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그게 대소유무의 그때가 분별 없는 아닌가. 자리랑 비슷한. 오, 참. 그때가 아닌가. 그때는 서로 이기니 손해니 뭐 그런 거 없고 원건 취소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사회생활한테 역지사지가 되겠습니까? 상대의 입장이 돼 본다 하더라도 상대의 이익을 계산하는 입장은 돼 보겠지. 상대의 마음이 돼가 나를 손해보고 내 것을 그 상대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낸다는 건 진짜 그거는 수행자다운 모습이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래 난상 토론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듣는 사람은 네가 진짜 역지사지 해봤니? 하고 이래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내가 상대의 계산을 내가 한번 해본 거란 얘기지. 이 심정으로 역지사지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원근 진술을 떠난다든지 역지사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수분별을 갖다가 없는 자리에 내가 가본다든지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청정심으로 돌아간다. 원래 자성자리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거는 오랜 수련 끝에서 자주 하던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래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주변 원근 친수 동문들이나 친구들하고 갑론을박으로 스케줄링 하면서 싸우고 하다가도 아이고 마 이제 다 잊고 한잔 하자 이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한잔 하는 거. 예? 선생님 그때 한잔 할 때 그 마음이 야 우리 한잔 하자. 피 터지게 네. 싸울 때 한잔 하자 할 때하고 마음은 예. 완전히
여기 상대가 끊어진 자리 아니에요. 후반에는 너하고 그렇죠. 나하고 후할 마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예. 제 예. 생각에 이제 정말 대종사님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대수유미의 분별이 없는 자를 말할 때는 너와 나 음. 구분이 없다니까 여기에는 그렇죠. 분이 예. 아닌 자가 이게 일체가 다 한 생명이 한 예. 체성이라는 예. 그거지요. 예. 예. 아, 예. 수월식 때 참 좋네. 어때요? 아, 우리 정말 단모임 할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단모임 할 때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면, 네, 표현들이 나오는 거 예. 보면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익사님이 얘기하신 예. 것처럼 그렇게 어떤 뭐 진리적이고 심오한 이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좀 재미를 느끼면서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국담처럼.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서 상하관계도 없고 그냥 같이 그냥 예. 모든 예. 뭐라 투쟁이 나서 사라져 있는 자리, 예, 서로 간의 어떤 그렇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 예. 그 구분이 사라져 있는 자리. 그러면 한잔하는,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서, 보통의 마음으로서 예. 이해하기 쉬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정도의 맛은 보니까, 그러니까 진국대사도 그래서 사탕 맛은 못 보더라도, 그 설탕 맛 하나는 좀 본 것 같이 아주 좋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예. 천사님을 이렇게 진국대사도 우리가 상장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저기 벽에 걸어놓은 어떤 표창장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진국대 진국대사도 좋았어요. 그 신령이셨을까? 이제 잘 아, 모르겠는데 참, 예, 좋아요, 정말. 정말 다 풀어져 버리죠. 다 풀어져 버리고 그냥 예. 가릴 것도 없고, 예, 그러죠. 그리고 또 가릴 이제 것도 없고. 업무 얘기하면 또 막 그냥 치열하게 또 그래.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술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잔 하는 그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예. 아까 싸웠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그렇죠. 펴지 않는 예.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예. 또 술 마시고 화기애애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저기 예. 논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그 사람이 아, 또 화기애애 해주고 또 그렇죠. 끝나고 나면 또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예. 아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불의가 성립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 같이 그 몸을 그렇- 편하지 않고 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 참 그걸 경험하면은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그 하기 천사님의 위해서는요. 대수유미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음, 술 한잔하는 자리다. 정리됐죠.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도 있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뭔가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술 먹으면서도 꽁한 사람은 그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막 싸워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 남아가지고 뭔가 이 사람하고 뭐 음. 얘기하다가 건배 한 잔에 나이 뭐 나이가 싫어 이따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역할을 다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주로 이제 면에서도 누가 그러냐면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그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지껏 챙기거든요. 짚고 챙겨요. 끝까지 지 목표가 있다고, 목표를 못 버린다고. 그런 아니, 사람들은 예, 안 돼요. 하여튼 알았어요. 거기까지 우리 저 천사님 말씀을 우리가 공감을 했고, 자, 우리 이제 오타원님, 예,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천사님 말씀이 좀 웃긴다는 얘기도 좀 하시고, 내가 칭찬만 해드렸더니 우리 천사님이 좀 요즘에 기고만장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글쎄, 네, 뭐 오타원님. 요즘은 그렇게 그 유무초월 자리를 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 마시래도 보려고 늘 헤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늘 하니까 따로 뭐 유무다, 초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생각이 잠깐 나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교당에 갈 일이 있어서 오늘 어머님 아버님 기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당에서 제를 모시고 왔는데 그 교무님이 또 그 법인절 삼행시 한다고 그거를 우리 부교무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저희한테 그거를 시키시더라고요. 동생하고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 맞춰서 그 시 쓴 거를 이제 이루치면 이제 그 A4 용지를 쭉 나열해서 붙이는데 그 칼라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배열을 맞추다 보니까
뒤에 또 잘 안 붙어서 이제 끈끈이 같은 거 막 붙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쭉 하는데 저희 동생이 그래요. 그거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 테이프를 조금 아껴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칼진 사람 마음이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감님이 아니 칼진 사람이 마음이면 어떻게 일의 형세를 봐야지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인들 세계인가 봐요. 거기는 아주 그냥 그런 것도 도인 법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선 일을 잘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그런 것이 그 유무초의 그 자리에서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일에 맞춰서 쭉 하는 거지. 그렇게 그 유무다 대소다 이렇게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각자 일을 한 거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맞춰서 구도를 어떻게 맞추고 색감을 어떻게 맞추고 그 뭐 토론은 있었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 순서대로 각자 일들은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쭉 얘기하듯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오는 것이 유무차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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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아, 여기도 또 질문이 있어요? 받아야 왜 받아야 그러냐면 오면 받아야 돼. 저기 술자리에서 술잔 주면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반드시. 그렇죠. 여기 이런 질문은 그러면 좋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실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것하고 이제 같은 말이니까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에서 언어 명상을 완연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언어 명상을 완연하게 하는 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어떤 질문이냐면 네, 대소유무하고 대소의 분별 없는 자리하고 네. 유무초월 자리를 지금 동일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글쎄, 생각하시게 된 이유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유라기보다도 제가 그 자성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따로따로 유다, 무다, 대자리다, 소자리다 이거를 막 분별을 하니까 공부도 어렵고 머리도 뜨겁고 자선도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성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딱 줄 맞춰서 딱 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굳이 대다 소다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언어로 다 나열하지는 않지만 모르진 않지만 그 자성 자리에서 하면은 따로 유다, 무다, 대다, 소다 가릴 거 없이 그냥 완연히 잘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그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건데요. 네. 그럼 또 가르쳐 주세요. 실은 아까 자리는 이게 지금 좀 우리가 이걸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네. 대종사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네. 대종사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네.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정의,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네. 명확히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법치님께서 인간의 공부고 예? 엄밀히 말하면 다 똑같이 잘 알면 좋겠지만 공부에도 등급이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익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도 공부가 전 많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배우는 거는 좋아요. 배우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밑에 깔려 있지만 내식을 넣어주려고 그 뭐라 그럴까 경전에 있는 하나의 낱낱한 그 낱말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는 머리가 뜨거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지만 낱말 자체로 낱말 풀이로 그 지금 어떠한 언어를 해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는 드려요. 근데 그게 다 글쎄 일단 배우기로 그러니까 했다고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언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과도한 해석이 공부하는 네, 사람한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리는 무자리예요. 그리고 네. 현상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이거를 무만 있는 뛰어넘어서
여기도 자리에 걸리지 않고 여기도 걸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네, 빌 때는 비고 네. 나눌 때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거를 이름하여 초월이라고 하지.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를 어디서 유무초월로 나눠요? 설명해 버리면 그럼 익사님 다시 한번 예? 나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나눠야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야죠. 그게 나누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뭐냐. 나눌 때는 안 나누고 안 나눌 때는 나눠버리는. 이게 익사님, 지금 유무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맨날 외우는 공부 신학의 표준인데 해석을 어떻게 네, 하냐에 따라서 내 네, 공부가 네, 잘못하면은 치우친 공부를 할 수가 하면서 이게 전 네. 언어 인플레이션. 뭔 말이냐? 과도한 해석. 그래서 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불편하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미 그냥 지금 말씀하는 정도 그냥 뜨겁지 않은 정도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게 아니 뭐 저도 익사님, 굳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제가 맞아요. 익사님이 또 이렇게 그 해주시는 거에서 저희가 또 얻어지는 것도 있고 저 말씀은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나눠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익사님과 저가 둘이 아니지만 분명히 둘이죠. 나눠지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같겠어요? 그거를 모르지는 않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언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그렇게 그 경전에 이렇게 세세곡절 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그 머리가 뜨거워지면서까지 아는 그 자리를 굳이 다시 되돌아가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 이해됐습니다. 네. 됐어. 아니, 내가 가는 짓고 내가 떠오른 게 그만하. 짧게만 말씀 좀 해볼게요. 음. 똑같은 그 공작 뭔가 이게 뭐 나무 의자나 뭘 갖다가 뭘 만드는 것도 수학적인 분이 계시고 수학 같은 거 나 공식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공작이나 이런 걸 잘 만드는 분은 사실 수학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뭐 정확히 눈대중으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익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는 그런 이과적인 그런 저기에 대해서 능하신 분이라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거 책 보라고도 책도 안 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재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의 그런 공부 방식의 그런 차이 같은 것도 약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네. 어떤 네, 우리 지금 봉사님이 저희 그 정도로 됐다고 그러는데 봉사님께서 그럼 한 말씀 해주시 아니면은 우리 그래, 진짜 이제 이거 이 정도 하고 네, 내가 한 말씀만 하고 네, 그 지금 우리 금방 우타원님하고 익사님하고 걔네가 많이 다른 겁니다. 많이 다른 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하고 맞죠? 이해하죠? 우주의 네,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 천만경계의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하나니라. 그게 이제 원리편 정산용사 원리편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지타원이 이걸 가지고 한번 했죠. 발표한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타원은 어디까지 아느냐 하면은 유무초월의 자리를 그런 게 내 자리 있죠.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로 알았는데 익산이 대꾸하기를 우타원님이 유무초월 자리를 분별 없는 자리로 말했다. 그것은 일종의 걔네가 약간 안 맞는 걔네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한 말씀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유무를 초월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유무를 초월한 자리에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바른 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근본을 보자면은 우리가 체와 용을 따질 때에 이렇게 해요. 지금 나 선생님도 그렇고 어디 보면은 공적이 최고 영지를 용으로 안단 말이야. 또 그리고 작은 원상도 약간 그렇게 알아. 진공이 최고 묘유가 용이다 이래 알아.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서 내가 아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의 맞는데? 급은 진공 뭐라고? 맞는데? 맞다고? 네. 맞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묘유가 용인데. 진공묘유로 시작해서 진공묘유로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거, 그것이 채짜리죠. 공적영지가. 채짜리죠. 채짜리죠. 맞죠? 네네. 공적이 최고 영지가 용이다 하는 분들은 걔네가 내 말이 틀렸다 할 것이요. 그러나 공적 영지가 분명히 채여. 이런 상이 진리에서 보면은 공적 영지가 채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용자리는 뭐냐? 내가 공적 영지죠. 공적 영지가 현한 거죠, 현. 지금 공적 영지 채짜리 있을 때는 숨은 거고, 공적 영지가 현상이 나타날 때는 현한 거죠. 은현이죠, 은현. 그런데 그 공적 영지에 업식이 둘러서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리죠. 둘이 아니죠. 현상과 본원이 둘이 아니다 말이야. 이리 말해야 맞는데, 그러면 그 채자리는 먹먹하게 그냥 공적한 가운데 고요하게 있는 것이고, 고요하게 있는 것이고, 나오면 영지가 발현하는 거죠. 공적 영지가 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공적 영지와 진공묘유가 같다고 보면은 진공묘유가 최고요. 진공묘유가 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해상에서는 조금 달리 있겠네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공적영지가 아니면 우리가 이만 하겠어요? 공적영지가 말하고 있죠, 내가. 공적영지가 지금 주어으로 우리가 서로 공적영지가 주어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게 뭡니까? 공적영지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그놈이 이 말도 하는 거죠. 끝나고. 영지가 한다고 해보면 안 된단 말이야. 공적영지가 하는 거야.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그놈이 이렇게 걸어도 가고 그놈이 말도 하고 그놈이 듣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자 이제 우타원이 말한 거 유무초월 자리가 분별 없는 자리다. 그 말이 사실 맞거든요. 맞고 유무초월이 유무를 따져가지고 이제 보면 대소유무에 우리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대소유무에서 유무를 빼버리면 대소가 남죠. 요거 말하고 그만 마칩시다. 대소 마이너스 플러스 뺄셈법을 한번 해보자고. 대소 유무 빼기 유무 하면 뭐가 남습니까? 대소가 남죠. 그러니까 유무가 현상세계 맞죠? 유무가 현상세계 맞죠? 유무가 있고 없고 그게 현상세계 아닙니까? 생멸세계. 네. 생멸세계. 정화세계, 생멸세계. 그죠? 조금 전에 있다가 없다가 손톱을 깎아버리면 깎아 있던 손톱이 없어진 손, 있던 네. 손톱이 있는 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피부에 어떤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세포 피부 없어지고 변하고 계속 안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다 변한 순간순간 변하고 있죠. 유무를 빼버리면 대소유무에서 대소가 남아. 그래서 대소를 채라 그리고 유무를 용이라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성리품 27장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유무 초월 자리는 말하자면 대소자리입니다. 대소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리의 궁극적인 그걸 갖다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물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물 자체. 칸트가 말한 물 자체. 물 자체를 이제 보면은 이거 우리가 소자리가 물 자체입니다. 물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서로가 견해가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계속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부의 방법이 공부의 방법을 저렇게도 말하니까 나는 들어두었다. 나는 저분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만 하자. 요 정도까지만. 결론 못 내요. 결론 못 내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까지 10수년을 부산 시민선방을 하면서 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어. 물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나비하고 잠자리하고 매미하고 구별되어 있는 자리 아나? 그러면 안다 그래요. 그럼 나비 하면 그려보라 그러면 날개 달린 거 그려요. 날개 달리고 지느러미 있고. 그거는 나비의 성체지.
나비 자체, 물 자체를 그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듯이 십수년을 가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것을 한 30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려워. 내가 판단할 때 우타원이 유무 초월 자리를 분별 없는 자리로 본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익사님 말했잖아요. 그것은 유무 초월 자리가 아니다. 유무를 초월하면 대소 자리니까 채자리지. 채자리가 맞지. 채자리는 대자리고 대자리는 이제 그 초월한 자리가 맞잖아요. 예. 지금 분별 없는 자리가 맞잖아요. 채자리는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익사님 말한 건 뭡니까? 이 현상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유는 유로 무는 무로 완전하게 아까 내가 말했듯이 대소유무의 분별 있는 자리를 깨쳐 알아서 천만경기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하는, 부처의 행 기준으로 말한 거단 말이야. 익사는 부처의 행을 기준으로 말한 거단 말이야. 이제 보는 견해하고 부처의 행을 기준으로 한 견해하고 달라지니까 그것을 끝을 보자고 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냥 여기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다문이니까 많이 듣고 많이 물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또 좀 미안하지만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 좀 해. 예. 전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가 중요하다. 전화가. 그렇죠? 네, 전화 잘 알겠습니다. 했는데 전화를 해. 잘 알겠습니다. 인상도 막 네네.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아주 오래됐죠. 저도 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우리 봉사님하고 노대훈 교수님, 노건영 교수님이에요. 노대훈 교수님 두 분이 계신데 그럴 때 저도 제 의견은 짧게 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룹핑이 문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룹으로 삼느냐는 거죠. 채를 공적으로만 볼 것이냐 거기에 영지까지 포함된 걸 채로 하냐 이게 그룹의 문제예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깨달음을 얻은 또는 우리 본성의 깨달음에서는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남자 여자를 따로 보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해놓고 뭐냐면 옛날에는 노예하고 여자를 따로 그룹을 했어. 옛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시민 그러면 남자만 얘기해요. 남자만 이렇게 한 그룹으로 봤다고요. 사람 그러면 남자를 그룹으로 봤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뭐 다른 저희로 보면 이제 그 시민과 또 비시민 또는 무슨 노예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다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노예였던 뭐 여자였던 남자였던 그러니까 그룹의 문제지 그룹을 잘못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남자가 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잠깐 얘기 좀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아침 자선을 하잖아요. 네. 자선을 할 때 성성적적을 표준으로 하지요. 네.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표준하지요. 예? 네. 그러면은 자선할 때 나의 자세가 내 위치가 체성에 합한 거죠. 체성에 그죠? 자선할 때 적적성성 자리가 채 맞지요. 채자리죠. 그러면은 적적성성을 빠른 말로 할 때 공적영지와 더불어 말할 때 적적성성과 공적영지는 같다 하고는 틀린 말입니까? 같지요? 같아요. 네, 요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면서 하면서 공적영지의 뜻은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 이 말이에요. 공적 고요한 가운데 누구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체성에 합하고 또 하나는 위력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성에 합하면 이미 위력을 얻는 건데 왜 위력을 얻는다고 또 다른 한 구절을 또 넣었을까요? 그건 체와 공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공적과 그 영지 또는 진공과 묘율을 나누어서 설명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을 써서 말씀을 드려요. 네. 힌트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것만 물어보겠다. 단도 직접적으로 적적성성하고 공적 영지하고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당연히. 같은 말이죠. 왜 또? 공적을 적적으로 보고 성성을 영지로 보면 되죠.
자, 네. 그러면 정산종사님께서 공적 영지와 진공묘유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어? 공적 영지와 진공묘유는 같은 말이다 했죠? 네, 네. 네. 모르는 그런 모양이네. 안 들어본 모양이네. 진공묘유 같은 안 들어본 말이라 것 그래. 같은데. 네, 네. 같은 말 그래. 같은데. 책 없이 그냥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네. 따로 나옵니다. 네? 따로 그,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만요. 질문 겸 잠깐만 진행상 의사 진행 반응 좀 들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 주제가 또 시간이 또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게 말씀해 주시고 문답을 하시고 다시 주제로 돌아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대소 유무를 말하니까 네. 아무리 성리품 입장에서 대소가 최고 유무가 용이라고 해놓으셔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다 그 말을 하면서 그래도 좀 동의를 할 것이라고 내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지어낸 말이 공적 영지하고 적적성성하고 다르나 같나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공적 영지하고 진공론이 이미 똑같고 했는데 작은 원상 같은 경우는 그 말도 안 들어봤다 버리니까 그거다가 말할 게 없는 거고. 네. 아니, 그거 안 들어봤다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정산종사님이 그렇게 어디서 밝혀주셨는가는 기억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한우란 한이치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란 한이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발언 듣고 또 우리 혹시 또 저기 봉사님 말씀해 주시면 짧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용신법, 이게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사용하는 법을 내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공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공을 밝혀주셨다고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공을 사용하는 법을 대주셨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볼게요. 아까 영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는 세 가지 견해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 이건 들은지 그냥 알아요. 들으면서 그냥 다 해득이 돼. 이런 문제는 그냥 그대로가 그냥 뭐 흔연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요. 영지는 영지인데 불명확해. 잘 모르겠어. 정의가 안 내려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주 복잡한 문제. 우리 교단처럼 악성 문제가 있어요. 악성 문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때의 영지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그냥 듣는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어떤 단순한 문제,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아는 문제들은 영지라고 바로 표현해도 돼요. 어쩌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파고들어서도 안 되고 보다 넓게 다양한 형태로 봐야 되는 문제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마음을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까지만 말해. 그 뒤에 내가 예. 말하고. 자, 예.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 할 때 영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선할 때 적적성성을 내가 빗대서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예. 네. 자선을 해가지고 일심이 되어 있는데 외불방입하고 내불방출이라 하지만은 다 청지불문하고 시지불견하잖아요. 맞죠? 청은 하고 문은 안 하잖아요. 그게 영지란 말이야. 문까지 안 갔어. 들을 문자. 그 다음에 시지불견, 시는 했는데 견은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익산이 말한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서 이제 활용하는 면에 가서 현상에서 그때는 문하고 견해야 되지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시지불견 청지불문 자리를 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알아채는 그 지혜지자가 아니고 알지자예요. 공적영지에서는 알지자. 그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은 그 자리를 갖고 그대로 쓰면은 현상에 나가서 다 압니까? 그러면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공적영지가 채 맞습니다. 그런데 용에 가서도 공적영지 이놈이 용을 하는데 그때는 사리 연구도 해야 되고요. 예, 일과 일치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시대를 따라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갖고 그대로 쓰면 그게 용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답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내 말에서. 예? 시지불견 천지불문해서 이미 해답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됐어. 그만합시다. 예. 네네. 아, 지금 우리 대회장님이 얼마나 오래 말씀하실지는 몰라서 그 좋은 말씀이시지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진행자가 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아. 아, 오늘 좋아요.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습니다. 주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손을 내리기. 소금이 쉬도록 해보자. 오늘 나하고 내하고. 아, 이제 잠깐만. 이제 이사님이 이제 그 질문은 참 요지를 제가 잘 알아요. 또 이제 알아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꺾고지를 할 때, 꺾고지 이전에 이제 우리가 집안 정리를 한다고 볼까요? 집안 정리를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지 않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된 물건, 더러운 물건 좀 치워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좀 더 써야 되겠다. 예, 쓰레기통에 갈 물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다른 이웃에게 이제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또 주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냥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고 이거 놔두고 구분이 돼요. 물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큰 애착이 없어요. 특히 오래 쓰던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좋아해서 오래 쓰고 있는 건 그건 말고요. 보통 이제 오래된 헌 것은 버리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내가 마음을 써서 고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할 수도 있고 아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단 문제 같은 걸 보세요. 이거 교단 문제는요,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그 사람도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교단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법연이 있어서 만난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또 교무님도 계시고, 종사님도 계시고, 또 일반적인 우리 중생, 하여튼 보통급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다. 그럼 이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렵죠. 우리가 집안 정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좀 엉뚱한 얘기하고 너무 좀 이기주의적이야. 우리 원불교에서 안 맞아. 저거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도요. 거기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나보다도 좀 더 연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불교회 공헌도 많이 하셨고 그것도 인품도 좋은데 우리 교단에서만큼은 혁신에 대해서 먹히지가 않아.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 분은 우리가 그냥 제어할 수 있나요? 제어 못해요. 그분들이랑 같이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는 특히나 거기에 어떤 그 분별에 떨어지기가 사실 쉽죠. 이것저것 감안하다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분은 저분이고 이분이고 아니 그분이 모른다고 해서 그분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보통급이야 그러면 너 보통급이니까 치우고 우리 혁신 문제는 우리 무슨 급 이상부터 할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단이 잘 되기 위한 거는 누굴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열애를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항마일을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중생들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단을 운영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원불교의 대상은요, 고객은요, 중생들이에요. 근데 중생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에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고 진리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우리 공부인들의 분별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볼 때는 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가 텅 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봉사님이 자주 글을 써서 보내시던 것 같이 저한테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 좌선 끝에 그 성성적적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로 얘기하면요 단순해요. 아무리 높으신 분도 우리 진리에 맞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주착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거기에 물들여서 가시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행위를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공적 영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좀 약한 잘 살지도 못하고 학력도 낮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볼 때 진실하게 때는 저 말이 맞습니다. 저 말이 사실은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때로는요 과격하다는 말이 들어요. 됐어.
됐어.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내가 하고 지금 우리 입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공정영지 뭐 바로 다 되냐? 모든 게 다 돼? 그게 쉬워? 그래,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 우리가 인정이 들어가야만 되고 때로는 거기에서 감안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적 영지가 사실은 좀 가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잘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 영지를 좀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수행과 그리고 또 많은 그 지각이나 안목이 다른 안목이 생기면서 같이 되는 거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수행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사님. 아주, 네, 네. 아주 좋고 명쾌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아까 이것의 연속성상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속성상에 보면은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지 않은 것을 부처의지견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 천만경계의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는 아니라 할 때의 그 분별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을 바른 분별이라 그래. 분별을 자꾸 하지 마라 그러지만 내가 전에도 한 번 말했지만 똥하고 된장하고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냄새를 맡아봐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른 분별을 하자는 데는 방금 우리 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른 분별 하자 그 말씀으로 역설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 감사합니다. 분별 합시다. 예, 바른 저도 분별. 그 뜻이었습니다. 예, 바른 분별 합시다. 예, 바른 분별하며 삽시다. 예. 네, 주제로 다시 같은 주제지만 좀 더 이제 압축적인 저기 주제로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요. 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예. 유로상의 진리에서, 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가. 한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몇 가지 좀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너무 침묵을 흘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놓으려고 써놨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하면은 문득 거기에서 신비한 그런 자리 우리가 얘기하는 대자리 거기에 뭔가 신앙심이 생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이론상을 이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가 돼 이론상이 뭐냐 하는 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진공의 그 자리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모르겠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분별 가지고 분별 없는 자리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냥 또 갑작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법계란 말 많이 하는데 법계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가 아파서 모르겠다. 난 모르겠고 우리 수행품에 있는 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행하는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직접 이제 생각하다 보면 분별이 끊어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끊어져 버리거든요. 기계를 계속 돌리면 기계가 멈춰요. 뜨거워졌다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문득 관념이 끊어진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대체 이 구절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대체 나에게는 어떤 그런 것을 주는가.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자. 공부 삼아서 얘기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저기 조금 예, 일단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저는 자리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단에 나와 있는 내용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본성은 그런데 제가 왜 가운데를 뺐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러니까 시민, 도장은 어제 찍은 도장과 오늘 찍은 도장과 내일 찍은 도장이 같아야지 도장이잖아요. 오늘 찍은 도장이 내일 달라지면 그 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본성과 우주만유의 본원이 말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맞아. 곧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게 우리 성리에서 우주만유의 본적이고 우리 자성을 해결해야 알지 않은 그 자리 그거고.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 결국 내가 아까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신앙의 대상 수요 표현이 생기는 거잖아.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내가 열애를 더 잡고 이게 열애구나. 그런데 아직 내가 덜 됐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자리.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부처님 따귀를 때릴 정도의 자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단에 물론 분별음 자리는 더 뭐 여러 가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 부처님 뺨 때린다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종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선운사 가셔가지고 부처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질렀거든요, 진짜로. 네가 영험하면 나한테 벌 주라 이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그 아니고 정도- 등상불이지, 등상. 그러죠. 그건 등상불인지 중상불이니까. 그 정도 기계는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한다고 해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소리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자꾸 이제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나훈이께서 너무 좋은 화제를 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나한테 뭐냐. 내가 확인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당해요, 세상이. 다 그냥 거기 나타난 현상들이고 이거는 영역이고 이거 있는데 이렇게. 뭐 천지가 바뀌어도 바뀝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지. 이것뿐인 거지. 그 말 다 그래서 했지, 이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익산 말 맞아요. 다, 네. 익산 말 다 했지. 네. 그러면 내는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은 잠깐 한마디 하고 내가 어디 가야 돼. 그 대자리 그 재성자리 모르면 체념이 안 됩니다. 체념이. 체념이 안 체념이 안 된다고. 돼. 때릴 음소거 자리 끝까지 간단 말이야. 끝까지 우긴단 말이야. 끝까지. 체념합시다, 앉아. 그 대자리도 한번 경험하고. 아, 그래도 네? 돼요. 그 말씀도요. 체념, 맞아요. 우리가 모든 걸 체념할 때 사실은, 대자리로, 그냥 강제로 어떻게 보면 대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체념해버리면 다른 끝이잖아요. 나하고 지금 관계를 말하잖아. 대소유무하고 그 관계를 말하지. 체념 할줄 모른다. 끝까지 간다. 잘 때도 못하고. 아까 천사 말 잘하대. 수무로 가서도 그 부장들은 가만히 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내가 좀, 저도 이제 써놨는데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문득 그 자리를 생각을 문득 하는 순간에 무정 다른 게 다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냥 모든 실타래 같은 게 모든 게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대소유무 분별이 없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자리가 어딨어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분별을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아까 그 체념하신다는 말씀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놓아져 버려. 몰라. 놓아져 버리면서 그냥 많은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러거든요.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이 몰라 될 때는 되지 뭐. 이럴 때 사실은 분별 없는 자리가 문득 쓰여지는 거예요. 몰라 뭐 되겠지 뭐. 아니 앞으로 가려면은 적군이 있고 뒤로 가려면 강물이 있고 어떻게 되냐? 아이 몰라 그냥 하면 돼. 이게 보통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분별을 벗어나 버리는 자리거든. 근데 보통 사람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음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두렵다가 나중에는 아이 몰라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게 사실 그 대소유무 분별음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거가 아닐까요? 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들에 죽는 사람은 전부 다 그래가 죽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사면 병 나서 죽는 사람 다 그러고 체념해가지고. 예, 아니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나중에 뭐 아니 세종대왕도 돌아가셨고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슬을 푸는 게 아니고 사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알고 보면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데 참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나 자리를 찾아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다시 그 자리에 쑥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큰 가지는 원사님이 안 나가시네요. 큰 원사님이 계시네요.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나가신 줄 다시 알고 들어오셨구나.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잠깐 어디 다녀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잘하셨습니다. 작은 원사님이 큰 원사님을 자꾸 찾으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디 죄송합니다. 가셨냐고 해서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게요. 큰 원사님 가셨다고, 형님 가셨다고. 신고를 네. 할 걸. 네, 이거 농담인 줄 모르시면 저 욕합니다. 제가. 그럼요. 네네. 그, 또 한 가지는요. 각자가 예,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가 우리 경전으로 말하면 경전의 할아버지가 아닐까. 예, 경전의 어머니, 그치. 경전의 원전이에요. 오리지널이 사실은 이 자리죠. 근데 경전이 이제 말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좋다.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모습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분명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 참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다들. 이 눈에도 보이지 않으면서 있다 그러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움직인다고 하고 여기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참다운 몸이라고 하고 진신이라고 하고요. 이걸 저기에서 뭐 공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미신. 뭔가가 있긴 있어. 자기는 나름대로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모습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영화에서 보면 할아버지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하나님은 청년으로는 안 아버지죠. 나오잖아. 하나님은 막 이상하게 그렇게 아버지라고 보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않고 그러면 근데 왜 수염이 아버지라고.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미신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출발인 것 같아요. 미신 있는 사람은 이 대소임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사실은 그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색칠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나올 수 있는 또 근원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들 다 모르니까 다들 뭐라고 그걸 갖다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내주면 그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은 다 그러네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깨달음의 그런 본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리석음의 근원이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말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미신의 관점에 소장님이 얘기하실 것은 얘기하시고요. 미신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의 관점에 대해서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대소유무 아까 좀 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네. 예, 그 대소유무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봉사님께서 방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쓰는 것, 그 제목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 때 이제 아빠와 아들이랑 이제 식탁에서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쭉 계속 하는데, 이제 제가 거실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와서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하래요. 네. 아빠가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랑 나랑 얘기할 때면 어떤 티키타카 젊은 애들 말로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데 아빠랑 어디 영화 보러 가거나 어디 구경시켜 준다고 둘이 이제 놀러 가거나 하면 아빠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어떠한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딸내미가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저는 그 시간 내내 물론 아까 그 큰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적성성한 그 좌선하실 때 그 1시간 내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아빠랑 아들이 식탁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제가 그 마음에 온전하게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딱 보면 주변에 텔레비전 소리, 얘기하는 소리, 옆에서 비 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들리면서 내가 거기에 둘이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싫다, 좋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분별을 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딸내미는 어떠냐면 자기가 물론 저 경험이 있겠죠. 아빠랑 어디 영화 보러 간다거나 어디 놀러 가면 꼭 저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교육적인 어떤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킨 거죠. 딸내미. 예. 왜? 광명이 가려워서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정확하게는 제가 막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열심히 적었는데 다는 못 적었어요. 너무 빠르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는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평소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분별을 이렇게 그 분별 그 적적성성한 자리에서 그 분별이 아닌 분별 주착을 내가 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지옥에 머물렀겠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딸은 스스로 지옥 속에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어떤 의미냐고 하면 그거의 명확한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대자리, 소자리, 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그 마음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괴로운 마음을 내지 않아서 그만큼 일상생활에 저에게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만큼 괴로움이 적어지겠죠.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 그래서 저는 예,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평소에 씀으로써 생활하는데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그 중에서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였으면서 거기에 우리 공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공정영지가 줄 아닌 자리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전반부만 주제를 걸었는데 후반부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거기서 나오는 발언 분별, 예, 주착이 주한 바 없이 나오는 발언 분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네, 좋은 그런 사례. 맞아요. 이런 데서 저도 사실 한마디 해볼까요? 이론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례가 사실 있어야. 원사님 손 들으셨는데요. 네. 큰 원사님.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참, 네네. 보조 진행자를 넣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큰 원사님, 우리, 네. 윤원준 중간에 회장님 말씀, 들어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걸 엉뚱한 소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소유무가 나의 생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근데 저는 얼른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칼 세이건이 지금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 보이저라고는 천체 망원경이 지금 40년을 달려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 보이저를 지구를 향해서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사에서 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태양계를 벗어난 자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인류가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돌리자 해가지고 경론을 벌리다가 칼 세이건이 나사 부책임자가 있을 때 그거를 돌리기로 작정을 하는데도 매우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40년을 달려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저만하고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걸 보고 과학적 용어로는 참 신비로운 아주 푸른 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자리에서 보니까 지구가 지금 어느 별 속에 있는지 어떤 것이 지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자리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으로 오신 하나의 그분의 법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조그만 푸른 점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지요. 다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분별이고 우리는 그런 지구를 본 적이 없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저만으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지 않았다면, 자, 그러하듯이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대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서 깜짝 놀랐고, 가령 집안에서 무슨 아까 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딸들과 아들과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진리적 시각으로 딸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대자리일 것이고, 개개인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소가 다르냐? 분명히 소는 대의 기운에 의해서 소도 나타나고 그게 커져서 이소성자가 뇌가 또 커질 수도 있고, 대소가 분별하는 데 있을 따름이지 그 내면에 들어있는 진리적 기운은 한 덩어리 점이었다.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자꾸 우리가 대소유무를 뛰어넘는다 했을 경우에, 자, 그걸 뛰어넘으면 뭐가 남을까요? 그게 우리 화두죠. 그 자리를 한번 가보고자 해서 우리는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도 지금 가정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수시로 대자리에 놓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요. 그러면 아주 해결이 되더라고요. 야단을 치더라도 아주 그 중용에 가까운, 아주 내 감정을 섞이지 않는 그러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소자리로 자꾸 끼어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인간의 어떤 고에 휩싸여서 계속 고통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진리적 시각으로 보고 듣고 하자. 다만 그 단체의 일이냐 개인 일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요. 단체의 일은 그야말로 공중사를 바라보는 그 공심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에서 나타나는 그런 언행은 대자리일 것이고,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소원의 이 희비 이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소자리 아니겠나. 다양한 시비 이해로 운전해 간다 하신 말씀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시비 이해도 대소 유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미세화됐을 따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로 보느냐 거시세계로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도 나타나고, 아니면 공적 영지의 자리에서 하는 행동 결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제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나우님 의견에 아까 그 법의 조정, 진리의 이제 법칙 이런 표현을 지금 그거 전 찬성하고요. 저는 아까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대한 그 깨침, 확인, 이게 왜 중요하냐?
열애의 사지, 열애가 가진 네 가지 지혜를 아실 겁니다. 사반야지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대원경지. 크게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 그래서 일체가 거기에 다 비추죠. 대원경지. 이 자리가 있지 않고서야 대원경지가 될 일이 없죠. 또 이 자리에 바탕을 해야 평등성지. 크든 작든 있든 없든 일체가 하나로 여기에 다 그대로 현현하죠. 그래서 대평등성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평등성지에서 본이 낱낱이 달라. 인연 따라서 호리틀림시 나타나니 묘관찰지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바탕하니 때에 맞게 지을 바를 아는 성소작지가 되는 열애의 사지가 거기서 비로소 갖추어진다. 이것에 대한 깨침, 확인이 없이 어찌 특신이라고 하겠는가. 저는 오늘 그 나훈님께서 내주신 화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우리 교단이, 죄송합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줬던 법이 이런 어떤 그런 가짜 법이 말고 대종사님 법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지금 나훈님께서 오늘 내주는 화제가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의도로 잡혀야 되고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열애를 갈 때까지 이게 열애의 표준이잖아요. 이것 없이 어떻게 열애를 이루냐. 그래서 저는 실은 오늘 나훈님께서 내주신 이 화제 그리고 아까 했던 말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내가 한 평생 말씀 소원이 실은 그 자리였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또 칭찬해 주실 줄이야. 그 너무 내가 말씀들 안 거기다가 하실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운을 조금 더 넣어줄게. 지금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 분별 없는 자리로 보지 말고 그것이 바른 분별 자리입니다. 예, 바른 분별 자리가 그렇지. 바른 분별을 하라는 것이 아까 바른 분별 네 글자에 정산종사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단을 걱정하는 마음도 거기에 있어서 묘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 성소작지, 예? 그 바를 이룬단 말이야. 이런 성소작, 지은 바를 이루니까 우리가 지어야지. 그런 짓는 행동이 지금 우리가 묘하게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 무슨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선님 말씀하신 그 사지, 그렇죠? 예. 그걸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그냥 생각인데요. 원무회의 가셔가지고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진짜 우리 듣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주 어울려. 근데 우리만 듣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녹화가 안 됐으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저는 때때로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예, 그 대원경지, 뭐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성지 이것으로 사실 이루어진 지금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정말 우리 교단에 도움이 되고 이 세계 어떻게 보면 세계 교화의 정말 주춧돌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관습이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거를 어찌 보면은 나 처음 듣는데 그 대원경제 하나로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거는 익사님이 난 좀 처음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또 그걸 새롭게 우리 각자 사실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죠?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 그걸 모두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우치시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손을 드셨기 때문에 천사님 말씀을 주시고
아, 기다리세요. 지금 천사님 말씀 별로 안 하셨어요. 아까 봉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의 10분, 15분 하셨어요. 이게 녹화된 거 아, 보시면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야단을 네, 치시는 저는 것처럼 뭐, 막 그냥 얘기하셨고. 자, 천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말보다도 성근님이나 봉사님 하는 말에 이제 첨언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진리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 분별 있는 자리, 이래 분별이 따로 떼가지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걸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 불을 보세요. 제가 불을 자주 예를 드는데요. 불은 뜨겁기도 하고 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닥불을 펴놓으면 뜨거운 거하고 밝은 거하고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뜨거운 자리, 밝은 자리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한번 연말을 해보자는 얘기이고요. 생활을 하고 속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성 자리와 에고 자리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성 자리를 한번 연말을 하고 에고 자리도 연말을 하고 그리고 에고 자리에 습관은 제거를 하고 자성 자리를 밝히고 거기에 머물고 이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마음을 잘 사용하는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대소유무의 자리, 대소유무 분별이 없는 자리를 지금 연마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연마해 보자는 얘기니까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다 합쳐져 있어요. 그 전체 통합된 자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나누어진 자리, 네 자리, 내 자리, 뭐 엄마 자리, 아빠 자리, 봉사님 자리, 천산 자리 이런 거 나누면은 그건 내 혼자 생각한 거지. 그런 게 다 합쳐진 자리, 우리 지금 공부방도 합쳐진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진리 자리다. 그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저기 공부인 여러분들한테 전부 명예 원무증을 줘야 돼요. 이거 진짜 밖으로 나가면 다른 분들한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무님도 대신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봉사님? 명예. 최소한 한 달씩 계약 기간 원무라도 줘야 돼요. 뭐 우리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뭐 공부에 참여시키고 뭐 그러네요. 왜 아까 원무를 가지고 원무라 그러지 왜 원무를 갖고 자꾸. 그런데 원무님들이 지금 좋아하는 원무님들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무님들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저는 전학 온 학생 같은 느낌입니다. 늦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하고 이렇게 휙 나가버렸거든요. 오늘도 일 좀 보다가 이제 아까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딱 3번 들어오고 듣는 건 다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쭉 그냥 감상을 거의 한 40, 50%는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늘 공부방에 이렇게 공부 대회를 쭉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장하시고 장하세요. 그야말로 구인 제자들처럼 뭔가 이 제가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록 숫자는 적다 많다 분별은 해서는 안 됩니다만 비교적 14분, 20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언젠가 큰 과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다른 제가 교도들이 사실은 또 이제 우리 봉사님 같으신 어른을 모시고 얘기를 쭉 해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느낀 겁니다만 현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생활 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깊이 아주 그 선지식들이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과 또 법거량을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나도 이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 선뜻 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상담 이것은 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매우 좀그 난해하고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거의 뭐 대강 열애인 직전까지 가야 될 그 말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루 저녁쯤 책 보고 연구하고 좌선도 해보고 해야 그것을 이거였구나라고 알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야 조금 이해가 가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아까 뭐 아들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소유무를 얘기했던 그러한 이야기. 대통령님께서는 아마 우리 정전 숫자를 보면요, 거의 항을 보면은 24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세삼경이라던가 기독교의 4대 무슨 신학구약. 그것들을 합한 거에 못지 않거든요. 그 속에는 뭐 왜 그랬느냐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단순히 생활시 불법을 하자. 그 다음에 불법시 생활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 큰 어떤 부담 없이 대종사님은 부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길게 얘기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인이시고, 무엇보다도 공무인이시고, 그리고 혁신을 또 그 공부이시면서 바탕에서 혁신을 또 많은 또 다른 분들에게 좀 역설해 주시는 또 어른이시고, 또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시고, 네, 오늘 우리 원사님 뵙고 말씀 나눠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좋았고요. 네. 우리 천사님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천사님이 여기 나오다 말다 자꾸 그랬어요. 아주 요즘에는 어쩐 일인지 했던 천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활기 있고 좋아요. 정말 그 때때로 말씀해 주시는 기가 막혀요. 근데 축구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있었네. 네. 앞으로 천사님께서 크게 깨치셨답니다. 저보다 불량 학생이시군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요즘에 개그는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동산호자 원사님이 이제 형님을 만났기 때문에 형님 자꾸 사진 칠 때니까 우리 형님 원사님이 좀 담양에서 자꾸 좀 얼굴 좀 내밀어 주세요. 오늘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또 우리 이제 익사님이 또 송곳 같은 또 질문을 내주고 너무 좋아요. 정말 익사님 좋으세요. 네, 그거 아니면은요. 그동안에 경험을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깊은 의미로 또 깨우쳐 주시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죠. 보기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자꾸 드렸다시피 공구 연장하면은요 있어야 돼요. 망치도 있어야 되고 송곳도 있어야 되고 톡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못 박는 것만 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뚫을 때는 못 뚫습니다. 오늘 너무도 좋았고, 자, 오늘 이제 우리 대회장님의 총 마무리 대회사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우리 규사님한테 잠깐 말씀을 좀 여쭤보고 이제 규사님 말씀 끝나고 난 뒤에 공사님의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고 또 저번에는 들어와서 그냥 청취만 하고 이제 들어가고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말라고요. 그러시지 말라고. 이제 여기 동영상에 찍혔으니까 앞으로 그러시지 말라고 규사님 제발.
좀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요즘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좀 뭐랄까 이렇게 듣고 저의 그 감상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그 저 참 성분이 원산, 아니 저 시사님 익산. 아, 익사님, 그 익사님. 익사님 아 제가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못해서. 근데 말씀 잘 들었고 그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이제 누군가가 체득을 했다면 말이 필요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게 말해도 옳은 것이고 옳게 말해도 옳은 것이지만 만약에 체득하지 못한 그런 분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걸 바르게 말을 해도 그건 틀리고 틀리게 말을 해도 틀리고 하다 더욱더 들리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실제로 체득하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규사님이 또 말씀을 또 의미 있는 또 좋은 말씀을 또 예쁘게 저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트 하나 받으셨어요, 오늘? 네, 하트 하나 받으셨으니까 오늘 하트 받은 숫자로 보면은 아마 3등 내로 드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에 대해서 이제 그 회화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웠는데, 말씀을 또 안 하시고 또 화면도 안 켜주실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메모를 제가 해놓은 걸 아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 자리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리, 이렇게 써놨어요. 알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누가 안 건져도 스스로도 못 건집니까? 근데 알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을 해버려요. 스스로가 마음의 자유도 없고 지혜도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바로 세우는 자리. 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리라고 했고,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써놨던 얘기고요. 자, 오늘 장시간 너무 시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정말 뜻있고 재미있는 회화가 되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대회장님의 총 마무리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개회할 때에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했듯이 이런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시간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아니, 4시간이에요. 4시간. 3시부터인데요. 4시간이에요, 지금. 7시간을 해도 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생사를 자유화할 수 있다면은 나고 죽는 것을 자유화할 수 있다면 그 몇 조 원을 갖고 바꾸고 몇 전조 시간을 갖고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아, 구애받지 마시고 그 얼마나 즐겁고 흥그럽겠어요. 죽을 때 죽고 날 때 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예, 부처로서 재생의식하고 이러고 그리고 아까 그 원사님 오늘 강사하신 분, 예,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생활시 불법은 좀 쉬워도 불법 시간은 좀 어렵다 했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생활시 불법과 불법시 생활 정산종사 법설집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 불법과 불법시 생활을 설명하시면서 예? 생활시 불법을 설명 다 하시고 생활 속에 불법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불법시 생활은 생활시 불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거꾸로 해놓은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생활시 그래. 불법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놓았다고 정산종생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셨습니까? 그 팁, 비밀을 지금 알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천기를 자주 누설하시는 나왔었으면은 벌써 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나 처음 나오시는 그래요. 거의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시간이 넘었어요. 4시간 한 좀 시작할 때부터 예, 4시간 10분은 넘었는데요.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평안히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녁 드시라고 옆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부르셨을 것 같은데 어서 가서 저녁 드세요. 네. 원장님, 맞네. 나 선생님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봉사님. 예, 창평 여시 그때 우리가 그 대종사님 당시에 옆팔던 그것을 그거 한 거거든요. 배운 거거든요. 창평역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